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는 뭐 좀 화면이 엉성하더라도 그냥 소리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모니터가 좀 이상해서요. 어, 제가 그 일본이 이제 그 화폐 발행하고 일본 엔화 가격 때문에 하다가 일본이 화폐 발행, 여태까지 화폐 발행한 게 일본 GDP의 14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GDP의 14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하다가 파이코인하고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이 1파이의 1파이의 지금 가격이 46,000원, 46,481원인데 1파이에 46,000 천억 개가 이게 시중에 풀려도, 물론 천억 개가 풀리지도 않지만 시중에 풀려도 한국의 총 부채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이죠. 작년 12월 말에 한국의 총 부채가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합쳐서 6천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당연히 자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산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 파이코인이 1파이가 지금 한 이렇게 40불 정도 돼 봐야 이게 한국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40불 정도 돼 봐야. 그러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2%니까 50 하게 되면 50배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나마 전 세계 GDP? 근데 GDP랑 화폐 돌아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천억 개가 참 많다. 비트코인 2100만 개에 비해서 참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천억 개가 다 돼봐야 이게 한국 총 부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나마 이거도 2020년도에 한 5천조였다라는 거죠. 가계 기업 정부 이게 경제 주체 빚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천억 개라고 해도 이게 1,000불, 3,000불 이렇게 막 가야지 뭐가 되는 거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원화로만 볼 수 없어서 달러로도 제가 좀 봐봤어요. 달러로 봤더니 이제 지금 34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천억 개라고 그래봐야 3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물론 3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냐?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냉정하게 봐보자고요. 34불일 때 지금 이제 전 세계 GDP가 지금 한 105조 달러다. 작년 한 해요. 작년 한 해. 105조 달러다. 그런데 미국이 그중에서 한 25%니까 한 25, 6조 달러. 일본이 5%니까 5조, 6조 달러겠죠. 그런데 엔화를 얼만큼 찍어냈냐면 GDP의 14배 정도를 찍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70조 달러 정도를 찍어낸 거죠. 미국도 2.5배니까 뭐 한 80조 달러인 거죠. 근데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야, 일본 엔화로 세계 경제가 8년간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일본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냈구나. 70조 달러 정도 찍어냈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천억 개가 시중에 다 돈다 그래봐야 3조 달러밖에 안 되니 이게 대충 한 뭐 일본 정도의 규모 세계 경제의 한 5% 정도를 커버한다 그래도 700불, 800불 정도 가야지 그렇게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참 파이코인 천억 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GDP의 14배, 70조 달러, 미국이 70조, 85조 달러. 그래서 이거 일본을 보다가 보니까 또 일본이 얼마 전에 KYC를 새로운 KYC를 했다 그래요.
일본이 디지털로 참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이 인감증명 같은 게 여전히 있고 도장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KYC 제도를 바꿔가지고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데를 투자하게 해서, 그러니까 현금 예금, 보통 이렇게 얘기해. 현금 예금은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현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 예금. 그래서 이 현금 예금이 돌지 않으니까 일본이 문제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KYC를 용이하게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KYC를 했는데, KYC를 좀 쉽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일본의 KYC 제도가 이제 인감에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파이코인 같으면 세계 230개국에서 KYC를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230개국의 요건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디지털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일본에서 어떻게 했나? 바이낸스가 일본 시장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생체 인식 데이터하고 AI 기반 이미지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냥 AI 기준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리퀴드의 생체 인식 데이터 인증 서비스랑 손잡아서 그냥 이 KYC 솔루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만 해도 국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의 5%나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단지 이제 일본의 문화 때문에 이런 디지털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KYC를 옛날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파이코인처럼 230개국에서 이런 아직 일본처럼 문화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은행 금융이라는 제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했던 나라들의 KYC는 이 KYC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리퀴드 KYC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퀴드 KYC를 못 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KYC 할 때 인공지능에서 하긴 하지만, 파이코인 KYC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이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붙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베리파이 증명하는 사람들이, 검증인들이 붙어가지고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이제 간신히 저렇게 이 KYC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일본보다 더 형편이 안 되는 나라는 이 KYC 갖고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파이 방식이 아니면 이게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화폐 발행 쪽, 그리고 참 오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 올린 영상은 이렇게 참 쉽게 보실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암호화폐가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악재도 없고 호재는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어요. 코인 가격은요, 증권도 마찬가지지만요, 재료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건 특수한 때예요. 바람이 불었을 때 재료 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호재다 악재다 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호재 악재를 떠나서 이제 배당 같은 게 열심히 나오는 회사 자체의 배당이 튼튼한, 주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배당 투자주 비슷한 거. 배당 투자주는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홀라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지만 참 특수한 코인이고, 그리고 얘네들 1000억 개 간다라는 것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의 부채 정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이 세계 경제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파이코 100%라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00%가 되면 50배가 돼야 되잖아요. 50배가 되면 250만 원, 300만 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5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2,000불, 3,000불 사이에 가겠죠. 물론 그 사이에 한국의 총 부채 수준도 늘어나겠고, 한국의 총 부채 수준이 늘어난다는 거는 한국의 자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파이코인 1,000억 개 별거 아니죠? 이거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 1,000억 개라고 해봐야 그냥 전 세계의 경제 활동 중에 2%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으로.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